뵙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컸었어요. 워크숍을 들어주신 것 자체도 감사하지만 이제 듣고 나서 적용을 해보시고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저한테 알려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피드백이 있었다 아니면 나는 이렇게 네. 느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그냥 워크숍을 진행하고 끝이 아니라 뭔가 저한테는 되게 힘이 되는 게 동료가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나랑 같은 방향성을 가진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구나. 그 나랑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이게 온라인이어서 사실 전 혼자 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계속 저한테 뭔가 이렇게 동료가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한번 뵙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실까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선생님도 신청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장소가 협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모시려고 하면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인원을 모실 수도 있었겠지만 또 제가 선생님들 그럼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아쉬울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얘기들을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또 신청을 했지만 아쉽게 못 오신 선생님들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외에도 다른 분들도 저희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흘리듯이 재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공감되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저희가 좀 그런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선생님들을 초대한 목적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 전라북도 남원에서 올라왔고요. 지금도요? 네, 올라왔어요. 한진 선생님 초대해 주셔가지고 아.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강사한 지는 지금 한 4년 정도 됐어요. 4년 정도 됐고 저는 약간 성격이 약간 사교성이 조금 좋아해서 회원님들이랑 있을 때도 막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뭐 컨디션 어떠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저는 약간 좀 많이 대화를 많이 이끌어 나가거든요. 수업이 좀 도움이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더 말을 많이 하고 회원님들 컨디션이나 이런 걸 좀 잘 판단해서 그것도 수업에 좀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편이고 강사로서는 되게 좋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느끼시겠네요. 저는 느끼는데 또 그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회원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 네 이렇게 이런 회원님도 계셔서 그때는 이제 좀 멀리 해드리죠. 부담스러워 하시는구나. 그럼 이제 그때는 좀 이제 말 안 하고 좀 기다려주고 알아서 이렇게 다 막 티키타카가 좀 잘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일하는데 좀 재미있어요. 제일 좋은 부분이네요. 일하는데 재미있다는 게. 재미가 너무 있어요. 네. 그게 제일 근데 중요하니까. 네, 회원님은 좀 많았으면. 아하. 네, 좀 많았으면 그 좋긴 한데. 운영하고 계시는 네, 거예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친오빠는 헬스장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옆에서 필라테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하고 있어요. 너무 좋다. 우와.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좋다, 의지가 진짜. 좀 돼요. 그러면은 오빠가 먼저 뭐 헬스장을 시작하거나 트레이너셨던 거예요? 네, 아니면- 맞아요. 오. 그리고 그 안에 제가 이제 조그맣게 이런 룸이 있었는데 그 룸에 제가 필라테스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기구를 이제 한두 대씩 넣다가 조금 이제 잘 되니까 이제 그걸 이제 좀 뒤쪽으로 저희가 빠져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좀 이제 좀 그룹을 좀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빠져나왔어요, 저희가. 또 되게 최고의 시작 아니에요? 맞아요. 뭔가 되게 리스크가 크게 있지 않고 또 부담 없이 시작을 했다가 잘 돼가지고 맞아요. 확장을 하게 되는. 네. 좋다. 근데 좀 그래서 오빠한테 좀 많이 의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이제 해도 되죠. 뭐. 해도 되죠. 근데 독립을 하고 싶은데 자꾸 오빠 물어보고 이거 맞아? 막 이러면서 이거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을까? 약간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고. 부럽다. 그러게요. 뭔가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맞아요. 사람이 있다는 게 어쨌든 그래도 또 가족이고.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믿고 하는 게 좀 커요 저는. 금쪽이 같은 느낌? 저는 강효진이고요. 저는 제가 제일 멀리서 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졌어요. 어머. 저는 서산에서 왔어요. 와. 그 충남. 맞아요. 뭐 타고 저 오셨어요? KTX. 버스 타고 오셨어요? 네 맞아요. 아. 저는 버스 타면은 여기 터미널이 되게 맞아, 가깝더라고요. 가까워요. 여기 거기서 또 여기도 되게 가깝고 그래서 저는 좀 편하게 왔어요. 아. 저는 서산에서 왔고 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요. 와. 다 원장님들이셨구나. 저는 누구나 사람이 다 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뭐 직업적인 걸 떠나서도 그 사람 안에 아무튼 철학은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좀
사이비 종교나 이런 것도 빠지고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약간 직업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오. 그래서 아프지 않게 운동하기. 아프지 않게. 네, 그거를 슬로건으로 일을 하는데 멋있다. 필라테스는 약간 저한테 뭐 꼭 필라테스만은 아니고 그냥 그런 운동 자체. 그러니까 회원들한테는 필라테스가 중요한 건 아니고 와서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명감 너무 거창하고요. 그냥 책임감 그냥 이런 걸 가지고 책임감. 네, 하고 있어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21년도에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속 강사 생활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수업을 많이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프리랜서로 수업을 했는데 근데 이제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저하고 철학이 맞지 않는 원장님 밑에서 제 철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해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21년에 오픈이면 한참 코로나. 네, 맞아요. 이제는 위드 코로나였잖아요. 그쵸, 네, 그쵸. 더 이상은 숨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결단 내리고 그런 거였어요. 선생님의 소신과 강단이 보이는 맞아요. 그런 소개네요. 그러면 스레쌤은요? 네, 저는 성향은 되게 선생님과 비슷하고 약간 그 방향과 이런 것도 선생님과 비슷한 저도 한 4년 정도 된 강사입니다. 사실 저도 멀리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우인과 동탄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디서 왔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겼어요. 어디서 왔다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아무튼 선생님들과 재밌게 놀면서 수업하고 있는 강사예요. 그룹이던 개인이던 되게 재밌게 놀아요. 수업할 때. 저는 사실 스레쌤을 오늘 봤어요. 두 번째 뵙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였냐면 어디서 처음 뵀냐면 제가 우리언니 필라테스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 맞아요. 갔는데 스레쌤이 계셨던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알려주자고 탐제 배양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뭐지 했는데 그러니까 엄청 되게- 신기하네요. 네. 오. 심지어 되게 큰 센터여가지고 음. 네 갔는데 계셨던 거예요. 헤네 필라테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되게 큰 체인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가봤는데 진짜 크고요. 어. 센터. 그 선생님들 바이브가 되게 선생님들처럼 좋은 거예요. 되게 엄청 텐션도 되게- 좋고. 네.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데서 일하는 이유가 있구나. 음. 되게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일단 그 바이브가 너무 좋으니까 음. 같이 이렇게 우울해질 시간이 없겠구나.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되게 좋았어요. 선생님들은 혼자 하세요? 강사 선생님들 계세요? 일단은 세 분 계세요. 저 포함해서 세 분 계시는데 음. 이제 거의 이제 그 두 분 선생님은 결혼하셔서 나갈 예정이라서 음. 내년에는 이제 저 혼자서 해야 할 예정이에요. 따로 근데 더 구할 생각은 없으신 거네요?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지금. 오. 이걸 이제 다른 강사님을 구하기에는 저희가 좀 인원이 좀 적어요. 그룹 인원도 그렇고 개인 인원도 조금 적고 그에 반면에 조금 너무 많은 센터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 조그마한 동네에. 그래서 이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되게 비슷한 고민인 것 같아요. 오, 지금 그래요? 그래. 근데 요즘에 좀 심하게 더 느끼고 있는 고민 중 맞아요,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많이 센터가 생겨버리는 바람에 회원님들이 얼마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 해도 이 막 이렇게 가지 않고 그냥 거의 휩쓸려서 가버리다가 휩쓸려서 갔다가 휩쓸려서 다 빠져버리는 경우도 되게 크고 그게 좀 너무 심해지니까 요즘에 이게 약간 돈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 내가 좋아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방향성이 점점 깨지는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 그래서 지금 너무 막 힘들어요. 회원님들 만나고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이 방향성이 그쵸. 점점 깨지고 그치. 약간 제가 바라봤던 이런 게 이게 맞나? 약간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이따 이 얘기를 다시 해봐요. 네. 이게 소속된 강사여도 늘 항상 그런 좀 슬럼프의 기기가 매번 찾아오잖아요. 근데 운영을 하시면서도 그런 게 계속 있으시니까 그래서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래 있었을 때가 좋다. 아, 아래 있을 때가 낫나? 그렇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음. 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정리가 안 돼요 머릿속에서 계속.
그럼 이런 어려울 되게 것 같아요. 운영에 대한 고민도 있고 선생님은 고민이 없어 보이시지만 아니요, 많아요. 많은데 뭔가 원장님들 사이에서 일단 가만히 있자. 아니 근데 약간 되게 이런 원장이랑 느낌인데. 해서 뭔가 다른 점이 없어요. 크게 없지 않아요? 그죠? 일이 그냥, 뭔가 하나 느는 맞아요. 일이- 격리 업무가 하나 더 드는 일이 한 정도. 조금 많이 격리가 느는 한 번에 그 와중에도 선생님들이 어쨌든 그 워크숍을 들으셨잖아요. 통증에 관한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일 거잖아요. 왜냐면 저한테는 되게 절실한 거였지만 계속 통증을 갖고 살고 해결하고 또 생기고 이거서 저한테는 되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이걸 들으신 선생님들은 도대체 왜 들으셨고 그래서 들어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통증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나는 디스크야. 나는 뭐 목 디스크야. 어찌 물어봐요. 현님한테 일단 인터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처음 오셨을 때 나는 전부가 다 아파. 나는 목 디스크래. 나는 허리 디스크래. 나는 뭐 고관절 뭐 여기 뭐 비구슴 파열 이렇게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럼 직접 찍어 보셨냐? 그랬더니 안 찍어봤대요. 그냥 의사 선생님 소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이게 구조적인 거는 변화가 제가 못 고쳐드리지만 기능적으로 회원님이 조금 더 안 아프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드려요. 그럼 이제 회원님이 막 긴가민가요. 그걸로 될까? 뭐 운동하는 대로 될까? 막 이렇게 오세요. 그래서 정말 저랑 딱 10회만 해보자고. 저도 말고 딱 10회만 해보자고. 그래서 안 나아지시면은 근데 어쩔 수 없지만 저랑 하시면서 조금씩 좋아지실 거라고 제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오시면 회원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난 원래부터 아팠어. 난 옛날부터 여기가 아프고 내가 왜 이렇게 민감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요? 뭐 옛날부터 언제가 옛날부터일까요? 그러면서 그게 좀 똑같으세요? 물어보면은 뭐 어느 날 어깨가 너무 아파서 오시고 어쩐 날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오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통증 있으면 이렇게 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아파서 올 수도 있다. 이거 당연한 거다. 막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해드렸어요. 너무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한 회원님이 그 무지해반증으로 오셨어요. 엄청 심하게 오셨는데 진짜 한 다리를 못 서시는 거예요. 지탱을 못 하시고 못 서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원님한테 이제 발 서는 방법이랑 이제 힘을 싣는 방법 이런 거 이제 점차 알려드리고 얼마 전에 여수 여행을 가셨대요. 오동도를 가는데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있대요. 근데 자기가 그걸 걸어가는데 한 번도 무릎 통증이랑 고관절 통증을 느낀 적이 없대요. 그리고 나이대가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자기 친구들을 제끼고 자기가 1등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에서 쌤 이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기분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아 내가 진짜 거봐요 회원님 잘 되잖아요. 그래서 재등록도 이끌고 가긴 했는데 회원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게 저한테는 너무 큰 상처럼 느껴지고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서 회원님 맞다. 그래서 통증 이제 없이 더 이제 조금 이제 무게도 걸고 한번 해보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처음에는 엄청 두려워하셨거든요. 이게 될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저를 믿고 다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통증을 해석하기 나르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하고 계시거든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한예생 어머니랑 하시는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아빠 이렇게 와봐 하면은 우와, 진짜 가족이랑 어떻게 하지? 가족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막 이러면서 약간 참지만 아버지도 일단은 그 현희생 얘기한 것처럼 내 지도가 없는 것처럼 안 되는 인지가 잘 안 되시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기다려주자. 좀 기다려주고 좀 더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게 좀 저한테는 좀 기분 좋은 숙제가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좀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통증이 조금 초반에는 부담스럽거든요. 오시면은 너무 저도 무서운 거예요. 어디가 부러져서 왔다 하고 막 디스크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골다공증 환자분도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해도 될까? 어디 하나 막 잘못 이렇게 하면은 다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듣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제가 그리고 한번 그때 메일 한번 드렸는데 회원님 중에 이제 좀 시니어 분들이 좀 많아지시니까 이런 토탭 같은 동작도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닫힌 사슬에서 먼저 해보고 그리고 잘 되면 열린 사슬에서도 해보라고 하시는 말씀 듣고 아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갑자기 생각나고 아 이분들은 이런 동작이 되게 어려웠겠구나. 나는 쉽게 생각해도 이분들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서서 먼저 이렇게 해보고
누워서도 해보고 이게 같은 움직임이요? 라고도 해보니까는 점차 약간 좀 인지를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너무 좋았어요. 통증이란 게 저한테는 그냥 기분 좋은 숙제처럼 회원님이랑 맞춰 나가면서 할 수가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통증이라는 게 회원님한테 너무 부정적으로 와 닿은 게 그쵸, 크시니까는 무섭겠구나라고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선생님 근데 통증이 잘 없으신 분인가 보다. 아니요, 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 막 발목 인대 끊어지고 어머. 저 허리도 뭐 약간 디스크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디스크는 어쨌든 자연스럽게 잘 낫더라고요. 제가 경험했었을 때. 그래서 회원님들한테 디스크는 자연스럽게 잘 나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저도 이렇게 통증이 엄청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쩔 때는 운동을 잘못하고 뭐 하면 이렇게 다칠 수 있잖아요. 저도 다치는 사람이다. 이거를 다시 바르게 움직임 가져가시면 좋아질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그땐 또 같이 이렇게도 해볼까요? 저렇게도 해볼까요? 이러면서 같이 해요. 회원님이랑 같이. 선생님이 그걸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바꿔가지고 이끌어내는 그 힘이 되게 큰 강사이신 것 같아요. 저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진짜. 근데 속으로 막 문드러져요. 아씨, 맞아, 이거 아닌가? 뭐 이거.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것 맞나? 뭐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고민도 많이 하는데 또 결과적으로는 나쁘진 않게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는 좋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 아까 앞에서 말했던 철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아프지 않게 운동하기.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통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항상 고민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이 회원님들한테는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좋은 통증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피하고 싶고 안 좋은 통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것들을 조금 구분을 해야 하죠. 일단 뭐 강사 가르칠 때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프지 않게 운동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님쌤 유튜브 블로그 이런 거는 계속 봤어요. 보면서 저는 좀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되게 내가 생각했던 거 맞아 이거야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럴 거야 하면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 아니면 뭐 맞아 이렇게 그냥 생각했던 것들 근데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근거를 찾아서 풀어서 이야기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뭐 어떠한 딱 그 명확한 정의를 내려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맞아 이거였어.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통증에 대해서도 좀 나하고 생각이 비슷하시지 않을까? 그런 의미. 사실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막 했어요. 해서 되게 좋아져서 안 아프대요. 근데 다음에 와서 하는 데는 아프대요. 분명히 안 아팠대요. 근데 다음에 왔는데 아프대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딱 명확한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 워크숍을 들을 때는 사실 욕심은 통증에 이번에도 통증에 좀 그 딱 정의가 내려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들었어요. 근데 항상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거지만 뭐든 자 1 더하기 1은 2예요.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걸 조금 얻었고 근데 그게 되게 더 좋은 의미로 얻게 됐어요. 역시 그래 맞아 그래 그거였구나 약간 이렇게 통증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알았던 게 이론적으로 그리고 더 정의가 잘 내려졌다고 해야 되나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 제 머릿속에 뇌에 통증에 대한 지도가 조금은 더 명확하게 그려지진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모든 걸 누군가 한 번에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 11가지가 있어. 그 중에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하나씩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어져서 저는 그걸 이제 만든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 하나씩 공부할 때는 너무 답답했거든요. 이거 하면 이제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막. 이제 근막만 내가 하면 통증을 잡는구나. 막 다 되는구나 이랬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보면 근데 왜 맞아. 이분은 안 낫지? 뭐지? 막 근데 왜 나는 안 낫지? 그러니까 근막적으로 지금 내가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근막 뭐다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낫지? 뇌구나. 그러니까 뭔가 뇌를 막 했어. 근데 왜 이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걸 저는 계속 돌았거든요. 다 되는 건 없잖아요. 선생님도 방금 말씀하셨던 거. 다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심리에서도 남는 부분이 뭐야? 여기서 남는 부분이 뭐야? 병원에서 남는 부분이 뭐야?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계속해서 너무 힘든 문제였어요. 왜냐면 내가 낫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심리랑 또 사실 성향도 다른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내 상황을 또 파악하고 이거를 하는 작업이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프잖아요. 이걸 내가 혼자 앉아 어디 아플 때마다 뭐지? 이거 진짜 하나씩 맞아.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다시 또 내 맞아. 허리가 또 아파. 맞아요. 나 지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머리가 아프지? 막 음. 슬픈 일이 있나? 아닌데 나 그렇게 긴장 안 하고 있는데 나 이거 그렇게 음. 스트레스 아닌데 근데 왜 그렇지? 라고 했을 때 이걸 하나씩 찾으려고 하면 진짜로 속마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데 사람이 아. 앉아서 봐야 되는데 그 생각하는 것조차 귀찮잖아요. 음. 대신 이제 그걸 알면 내가 그 작업을 계속 해주는 거잖아요. 아 음. 이분이 이래서 그런 거구나. 그냥 너무 어렵죠. 이 겉으로 보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 자료를 얻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뭐 이혼을 하셨어요? 물어볼 수도 없고 뭐 직장에서 잘리셨나요? 할 수도 맞아요. 없는데 근데 그런 하나하나의 이유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 목이 아프신 걸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또 실마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근육만 보고 있을 때 사실 해결이 빠른 이유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난 이 실마리를 얻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샀기 때문에 이 사람 통증이 없어지는. 그래서 저는 제가 운동을 엄청 잘 가르쳐서 회원님들이 재활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뭐 나보다 해부학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나보다 재활 운동 방법을 아시는 분들이 훨씬 많겠죠. 근데 그 하나하나의 피스를 연결하는 것 때문에 되게 빨리빨리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아 회원분들이 선생님한테 가서 되게 빨리빨리 결과 사실 10회만 해보세요 이 말은 쉽지 않은 말이잖아요. 맞아. 저도 그 말을 잘 책임을 나오지 자신감. 않고 아니 네. 근데 저 그렇게 고민 많이 해서 10회는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그러니까. 10회 안에 그래도 좋아지긴 해. 미세하게 좋아지는 그쵸. 부분에 제가 항상 비포 애프터를 항상 찍어놓거든요. 말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10회라도 그냥 그 음. 말부터가 이미 이 왜냐면 사람들한테는 10회도 금액이 그게 적지 않으니까 그렇죠. 10회만 정 안 되면 8회라도 해보시라고 음. 제가 항상 하면서 비포 애프터 항상 찍어서 회원님 이렇게 변하셨다. 음. 항상 저는 사진 말고 영상 찍거든요. 왜냐면 음. 영상이 훨씬 더 움직임이 나오고 하니까 사진보다는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변하셨다 어떠시냐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했나요? 그래서 이제 좋아졌네요 이렇게 하면은 성공 이러면서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10회. 맞아요. 어쨌든 그거는 그냥 내가 내지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책임감을 다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 10회 안에 뭔가를 진짜. 만들기 위해서. 그 말에 또 믿음을 맞아. 시작이 음. 됐을 거예요. 회원님들은. 그 말에. 휴. 안 저는 돼, 약간 진짜. 이렇게 회원님이 해주시는 게 되게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아. 제가 혼자서 할 수는 없다. 맞아. 이거 적어가야 될 것 같아. 맞다 맞다. 회원님이 해주시는 게 가장 크다. 진짜 같이 하는 거다. 진짜. 그렇죠. 선생님 진짜 용감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힘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선생님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고 배워요. 항상 뭐였더라? 이게 안 됐네. 그럼 다른 거 찾아가 이렇게도 해볼까? 뭐 이렇게도 해볼까? 이런 고민이 항상 있기 때문에 맞아. 항상 바빠요. 혼자 바빠요. 그렇죠. 혼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음. 그래서 저 항상 바쁜 것 같아요. 수업할 때는. 항상 어렵고 재밌고. 그 연탈 때가 제일 힘들어요. 이 언니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수업하고 있는 아픈 회원님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지 약간 자기 확신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깨 통증 질환적으로 조금 접근하고 A면 B, B면 C. 그럼 A면 C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 조금 전에 한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과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이해한 다음에 제가 그 통증을 바라보는 견해가 너무 달라지고 그러고 나서 대화를 조금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증에 대한 질문만 했다면 그 사람의 오늘 겪었던 일상이나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런 스몰톡 같은 걸 해보면서 그런 성향들이 조금 깨지는 그런 회원님들을 발견하면서 아프다는 얘기에서 본인들이 말을 하기를 불편하다는 말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저는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사실. 이번 강의가.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네. 거 제가 느낀 게 저는 진짜 초반에는 내가 왜 회원님들이랑 스몰톡을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돈을 내고 나한테 이 시간에 대한 돈을 냈는데 내가 수다를 떠는 게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수다를 떠는 게 맞아요. 너무 괴로운 거. 나는 맞아요. 이 시간을 그것도 꽉꽉 채워드려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진짜 아예 스몰톡이 없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강박이 있는 거죠. 맞아요. 책임감. 네. 네. 근데 그리고 무슨 스몰톡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난 안 궁금한데 어. 뭐 드셨는지, 뭐 드셨는지. 이번에 여행 어디 가실 건지 음. 나는 안 궁금하고 이 사람 몸만 궁금한데, 그러니까 아픈지, 뭐가 아픈지 안 아픈지,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나한테는 궁금한 게 이게 전부인데 왜 내가 그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지? 그래서 스몰톡이 아예 없는 강사였던 거죠. 그랬는데 사실 선생님 얘기하신 거에서 전 되게 스몰톡의 주제를 많이 발견한 게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면 이 사람에 대해 많이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 주제를 고민할 일이 없었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금 사실 되게 외향적이시기도 하고 뭔가를 이끌고 계신 또 경력이 있으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선생님들 중에는 근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되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원래 내성적이어서요. 저는 원래 아이여서요. 근데 저도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회원님들이랑 잘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옛날에 말고 그 이유는 이제 내가 궁금해진 게 많아진 거죠. 그 저 사람이 뭘 먹었는지를 물어보는 건 진짜 뭘 먹었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 이분 오늘 컨디션이 어떻지? 기분이 어떻지? 그러니까 맞아요. 오늘 끼니를 거르진 않았겠지? 일하는데 너무 바쁘진 않았겠지? 그리고 지금 마음에 여유가 있는 때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니까 그거 드신 거예요? 누구랑 드셨어요? 그럼 밖에 나가서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스몰톡을 마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랑 나의 아이스 브레이킹도 되기도 하고 마음도 그렇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밖에 나가서 꼭 뭘 하지 않아도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요즘엔 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회원님들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내 친구다. 그분의 생각은 몰라요. 그냥 모르지만 그냥 되게 친구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궁금해하면서 오히려 되게 내가 수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기도 하고 맞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통증이 그냥 조금 불편한 거에서 그냥 아예 잊혀지는 존재가 서서히 되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 되게 잘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내용 중에 그 펠덴크라이스 오! 내용이 있었어요. 네. 제가 그거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소매틱 필라테스라고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고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뇌신경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요즘에 되게 신경 이런 거 많잖아요. 맞아요. 뭐 뉴로 뭐 그런 거 많은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신경이냐면 막 해부학처럼 여기에 무슨 신경이 붙어서 뭐 어쩌고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뇌가 감각하는 그 신경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게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내용에서 맞아요. 조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조금 더 쉽게 다가와서 좀 좋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사람들은 이렇게 딱 나누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니까 딱 이거고 막 이렇게. 근데 해보면 해볼수록 사람 몸이 하는 거니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걸 필라테스에 접목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 뭐 요가에서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번에 그 강의는 꼭 필라테스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저변을 넓혀가도 좋겠다. 저희 다음 강의 계획을 진짜 하셨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되게 좋았고 그 부분을 더 계속 공부할 거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그냥 막연하게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저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그런 부분들 놓치고 가는데 맞아. 근데 너무 중요했던 어떻게 보면 통증 자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형태가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진짜 상해에 비례한 그런 게 아니라 트라우마나 기억에 의한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일단 조금 해소가 되고 그 통증이 있던 부위에서 신뢰를 회복하면 그게 또 되게 더 좋게 재활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되게 확장해 나가서 공부하면 좋겠다 이렇게. 맞아. 그리고 그 중에 제가 수업 부부 듀엣 레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분이 그 케이스가 어떠냐면 이제 남편분이 아내분 위에서 같이 수업을 듣는 건데 아내분이 되게 막 맨날 아프대요. 근데 그분이 보면은 되게 막 왜소하고 그런데 근데 이분이 막 안 가본 병원이 없는 거예요. 다 가봤는데 병원에서는 괜찮다.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 이 사람은. 차라리 뭐가 아프다라고 얘기해주면 그걸 치료하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뭐 나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진 않죠. 그래서 이제 같이 수업을 하는데 이제 횟수를 거듭할 때 첫 번째는 그냥 조금 상황을 봤어요. 움직임을 봐야 하니까. 그래서 그냥 괜찮았고 두 번째 수업, 세 번째 수업 막 이렇게 하는데 좀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되게 말수도 없으세요. 그래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보고 저는 수업하면 그 본캐와 부캐가 있어서 지금처럼 아니고 되게 이렇게 막 나와요. 오. 네, 새로운 자아가 나와요. 오. 그래서 되게 근데 또 수업 끝나고 나면 네 안녕히 가세요. 진짜요? 네, 그래서 본캐와 부캐가 있어서 막 우와. 되게 신기하다. 수업할 때 좀 궁금하다. 멋진 너무 캐릭터인데요 지금. 네, 그래서 멋있다. 수업할 때 조금 진짜?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 여성 회원님이 네 그냥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 그냥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용 중에 이게 있었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은 적응이 되고 비슷한 동작을 차라리 계속 반복을 해서 이 사람이 적응이 되고 나한테 마음을 놓이면 그때 이제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걸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진 않았고 그냥 오늘은 여기서 이만큼만 한번 해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그걸 듣고 나서 제가 딱 수업 들어갔을 때 표정부터 다른 게 느껴지는 오.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하고 쌓였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나하고 이게 쌓이니까 이분이 부드러워지고 저한테 얘기도 해줘요. 오늘 추워서요 선생님. 오늘은 여기가 아프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똑같은 걸 했어요. 늘 똑같은데 이제 당연히 다르긴 하죠. 그날의 그렇죠. 컨디션에 따라 다르고 막 하니까. 근데 그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제 신뢰를 했고 이 사람 몸이 이제 신뢰를 했구나가 느껴지니까 그냥 그 전에 막연하게 알아서 확신이 없었던 게 확신이 생기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달라지고 회원님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내용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그럴 수 있다. 맞아요. 근데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남편분 따라서 이제 여기 지역 왔다가 다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몇 해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자기 돌아갈 날도 하니까 마음도 편해지기도 하고 진짜. 그리고 저하고 싸운 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 끝날 때는 정말 너무나 그 막 허리가 아프고 막 천골이 아프고 막 이 천장관절이 막 힘들어서 뭐 롤업이나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너무나 개운하게 롤업과 너무 좋다. 이 마지막에 마무리로 막 익스텐션도 되게 시원하게 하시고 막 좋다. 그러고 갔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잘한 게 아니라 회원님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딱 그냥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뭔가 듣고 나니까 이거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 적용이 되겠다. 맞아. 그래서 또 너무 좋았죠.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진짜 하시지라는 게 너무 신기한 맞아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는 제가 쌤의 그 워크숍이 또 계속 기대가 되거든요. 부담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우리 회원님들도 행복해지고 점점 다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너무 기대가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은 게 뭐냐면 그 워크숍을 내가 잘해서 좋군 이게 아니라 제 손길이 닿을 수 있는 회원님들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맞아. 선생님들의 능력으로 풀어내서 정말 많은 회원님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항상 생각하는 게 만약에 정말 아픈 사람이 없어서 그냥 다른 운동을 하고 싶어서 필라테스 말고 딴 거 할 거야. 저는 그것도 완전 오케이거든요. 그냥 누군가가 맞아요. 왜 건강하게만 살면 되게 솔직히 만약에 진짜 다 건강해서 내 필라테스가 필요가 없어진다? 그럼 전 진짜 상관없을 것 같아요. 딴 거 하면 되지. 되게 또 내가 잘하는 거 있겠지. 되게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주변에 많은 게 저한테는 너무 슬픈 일이었던 거예요. 물론 제가 아픈 게 제일 컸지만 그래서 선생님도 아까 근데 선생님이 아파서 맞아요. 저는 통증이 되게 많아요. 발, 그리고 허리, 골반,
어깨, 그리고 목. 안 아픈 데는 안 아픈 데가 거의 없어요. 진짜. 머리카락. 손가락? 진짜. 네, 진짜 거의 없어요. 근데 그 강의 듣고 나도 나를 조금 내려놓고 나를 다시 돌아보고 하니까 통증이 만성 통증이 아니었던 거예요. 간헐적으로 긴장되거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때마다 조금씩 이제 통증이 발현되는데 그게 플라시보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그게 플라시보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나를 잠깐 잠재우는 게 그 자체가 약이었던 거죠. 그걸 느끼고 전가시키고 같이 나누고 더 발전하고 통증이 없어지고 같이 회원님들과 함께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매번 해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통증은 참. 그리고 한 번 했다는 경험이 있으니 이번도 되겠지라고 해도 맞아.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참 그런 걸 겪으면서 회원님들이 잘 이해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있는 거죠. 내가 해봤으니까 라는 자신은 생기지만 아 이걸 또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면 네. 맞아요. 막연할 것 같아요. 하나부터 다시.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 통증이 있다 보니까 제가 통증이 많다 보니 제가 심리적인 부분이나 쌤처럼 약을 먹고 좀 나아진 혹은 운동으로 나아진 게 저는 그런 제 스스로가 나아진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 회원님을 네. 접하셨을 때. 그거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신 있다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다. 아프기만 하진 않다. 음. 고칠 순 없어도 조금 나아졌다가 조금 반복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조금 줄여가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다? 이런 걸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맞아요. 아파본 사람의 맞아요. 엄청난 재산이죠. 맞아요. 내가 갖고 있는. 그럼 이런 거 말고도 선생님들이 고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